여러분, 저는 지금 새벽 4시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서 핸드폰 화면도 잘 안 눌리는 이 새벽에요. 33년간 교단에 섰던 퇴직 교사가 이제는 낡은 1톤 트럭에 올라타고 택배 상자를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나왔죠. 연금은 140만 원. 그 차이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퇴직 교사가 택배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주변에서 수군댔죠.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제 자존심을 다시 세워준 일이었다는 것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드리려 합니다. 돈 이야기, 몸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것들까지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뭔가 달라지는 게 생길 겁니다. 제 이름은 박정길입니다. 올해 62이 됐어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태어나 국어교사로 33년을 보냈습니다. 교단에 서는 게 제 전부였어요.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고 교실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선생님 하며 일어서던 그 순간들. 그게 저를 살게 해주는 힘이었죠. 퇴직하는 날 동료 교사들이 꽃다발을 안겨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그 물음이 꽃다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처음 몇 달은 그래도 좋았습니다. 오전에 산책하고 오후에 책 읽고 저녁엔 아내 영자와 둘이 밥을 먹었죠.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고 이 정도면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세면대를 잡은 손이 미끄러지면서 욕실 바닥에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구급차를 부르며 아내 이름을 불렀는데 아내는 눈을 뜬 채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을 못하더라고요. 뇌경색이었습니다. 왼쪽 반신에 마비가 왔어요.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해줬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복도에 앉아 있었죠.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했고 약값에 간병 비용까지 합치니 한 달에 3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 연금은 140만 원. 아내 연금은 없었어요. 퇴직금도 조금씩 빠져나가고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1년도 못 버틴다는 걸 계산기 없이도 알 수 있었죠. 어떻게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62. 쉽게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경비원 자리는 경쟁이 심해서 탈락했고 마트 시식 코너도 나이가 많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이력서를 넣었더니 며칠 뒤 연락도 없이 그냥 끝나더군요. 그때 동네 경로당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요즘 택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솔직히 속으로 놀랐습니다. 선생님까지 하셨던 분이 택배를요? 그런 생각이 스쳤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존심은 굶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몸 움직여서 번 돈이 제일 깨끗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콱 박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오래 생각했어요. 내가 뭘 부끄러워하는 건가? 땀 흘려 일하는 게 부끄러운 건가? 결국 다음 날 아침 저는 물류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 현장에 나간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새벽 4시 의정부 밀락동 물류터미널.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상자들이 쏟아지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기계처럼 척척 물건을 옮기는데 저는 송장 하나 읽는데도 눈이 침침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저녁에 집에 오면 손가락 마디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두 손을 담그고 한참을 있어야 겨우 풀렸죠. 그래도 첫 달 정산이 나온 날 저는 그 통장 내역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90만 원. 넥타이 매고 교단에 서던 선생님이 박스 날라서 이 돈을 벌었다는 게 처음엔 묘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이건 내가 몸으로 직접 번 돈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하는 건 개인 사업자 택배입니다. 개인 차량이 필요해요. 저는 중고 1톤 트럭을 900만 원에 샀습니다. 연식이 좀 됐지만 잘 굴러갔어요. 한 달 수입은 배송 물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처음엔 200만 원 초반이었다가 지금은 250에서 300 사이 됩니다. 여기서 기름값 빼고 차 유지비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200만 원 안팎이에요. 넉넉한 돈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제 연금이랑 합치면 340만 원. 병원비 내고 약값 내고 밥 먹고 그래도 조금씩 저축이 됩니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힘든 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빌라에 생수 묶음 올리는 날은 계단 중간에 앉아 숨을 고르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은 박스가 젖을까봐 제 우비를 박스에 씌우고 뛰기도 하죠. 한 번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못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아줌마 한 분이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며 손을 내밀어 주더라고요. 그 손을 잡고 일어서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감사한 거였죠. 몸 관리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 2달은 무조건 무릎 보호대 차고 시작하세요. 저는 그걸 몰라서 초반에 무릎을 많이 혹사했어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20분 하고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습니다. 예전엔 대충 먹어도 됐는데 이 일하면서부터는 밥이 곧 연료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처음엔 무조건 베테랑 분한테 붙어서 배우세요. 물류센터마다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솔직하게 여쭤보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처음에 일은 대신 최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분 말씀이 빨리 하려고 욕심내면 다친다. 천천히 꾸준히가 답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내 재활 치료 가는 날은 오전 배송만 하고 일찍 퇴근해요. 병원에서 아내 손을 잡고 재활 운동 옆에서 지켜보는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소중합니다. 어느 날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보호자분이 열심히 옆에서 응원해 주시니까 회복이 빠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눈에서 뭔가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연금보다 더 든든한 보상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택배 일을 시작하겠다는 시니어분들이 가끔 연락을 해오십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는 말이 있어요. 처음 한 달은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는 무조건 단기 렌트나 중고로 시작하세요. 새 차 할부는 독입니다. 그리고 배송 구역을 처음부터 넓게 잡지 마세요. 익숙한 동네부터 시작해야 체력을 아낄 수 있어요. 수입이 적다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석 달을 버텨야 루틴이 생기고 물량도 늘어납니다. 저도 처음 2달은 고비였어요.
이게 맞나 싶었죠. 그런데 석 달째가 되니까 몸이 적응이 되고 구역도 익숙해지고 속도도 붙더라고요. 포기는 항상 조금만 더 하면 됐을 때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요즘 하루 일과가 어떻냐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스트레칭하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물류센터로 출발해요. 오전에 배송 다 마치면 오후 2시쯤 됩니다. 집에 와서 아내 점심 챙겨주고 병원 스케줄 있으면 같이 나가고요. 저녁엔 일찍 자려고 노력합니다. 새벽 기상이 있으니까요. 예전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못했어요. 퇴직하고 나서 오히려 생활이 흐트러졌거든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무기력하게 하루가 지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 일이 저한테 리듬을 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택배가 다가 아닙니다. 이게 맞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무릎이나 허리가 많이 안 좋은 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요즘 시니어 일자리가 택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지자체 공공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같은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일을 안 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몸과 마음을 살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직접 겪어봤습니다. 택배 일을 시작하고 나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요즘 눈빛이 살아났어요. 그 한마디가 이 모든 고생을 다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신 분이 계신가요? 연금만으로 버티기가 빠듯해서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 계신가요? 나이 때문에, 체력 때문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딱 1년 전에는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해봤습니다. 어설프게 허리 아프면서 눈 침침하면서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내 옆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 딱 그만큼만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시작하려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단 물류센터 문을 한 번만 두드려 보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꼭 보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평범한 시니어가 계속 솔직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잘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